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모든 전기줄에 이 전기줄에는 항상 뭐가 됩니까? 유효분 전류와 무효분 전류가 항상 함께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잉크 플러스 일반 물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잉크 물이 되겠죠? 아니 물에다가 뭐가 됩니까? 이만한 컵에다가 여기다 물 이렇게 놓고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잉크를 이렇게 갖다 부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형태의 얘는 뭐가 돼? 잉크물이 되겠죠. 네, 이건 잉크물이 되는 거고 요거는 물인데 요런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은 가만히 있죠. 잉크 가만히 있는 놈이잖아요. 이거 스칼라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이거는 잉크 플러스 물이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항상 벡터로 해야 돼. 지금은 잉크도 가면 날아가면서 물도 날아가면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잉크 날아오고 물 날아오고 만나서 섞여가지고 잉크 물이 날아가는 이 상태가 되는 거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점점점이 찍혀야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라인에 흐르는 건 잉크 물 상태로, 즉 뭐가 돼? 피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피상 상태는 건 줄임말이에요. 야, 그거 피상으로 봐야 돼. 피상 전류다. 그건 피상 전력이다. 이 말의 의미는 피상 전력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다 고려를 해야 돼. 혼합되어 있는 거니까 이 얘기예요. 예. 그러면 먼저 여기에 뭐가 됩니까?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부하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부하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면 요걸 해드렸고 부하각 찾는 법. 너무 쉬워요. 네. 자, 먼저 유효소자는 뭐로 표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전등,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빛 에너지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모든 소자는 뭘로 표현해요? R로 표현을 해요. 레지스턴스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자석을 만드는 거는 뭐가 돼? 무효분 소자죠? 자, 무효분 소자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예? 예. 두 가지가 있는데 부하는 다 L이에요. 예, L이기 때문에 그냥 L로 표현한 건데 또 뭐 XL도 있고 XC도 있잖아요. 근데 XC는 신경 쓰지 뭐 X라고 표현하면 돼요. X라고. 그래서 여기에 X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요거는 요렇게 될 때 이제 L이고 여기에는 C 이제 되겠지만은 이제 이거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됩니까? 당연히 이거 갖다 삼각함수로 표현을 하는데 부하 각 찾는 거니까 여기가 R이고 여기가 X잖아요. 어? 예. 그럼 요 각도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찾는 거. 예. 너무 쉽죠?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찾아볼게요. 그냥 찾아도 돼요. 이건 그냥 찾아도. 자, R이 4. 예. X가 4. 그럼 당연히 뭐가 됩니까? 아, 수용가가 달라고 하는 뭐가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표현이 좀 그러네. 예.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이 크게 같으니까 당연히 요 각은 뭐가 돼요? 45도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각 찾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대충 찾을 수가 있어요. 네, 머릿속으로 그냥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저랑 같이 한번 해보면 이쪽 끝에서 한번 해볼까요? 끝에서 네. 자, R이 4. 자, 그 다음에 요 길을 4라고 놓을게요. 요 길이를 4로 놓을게요. 1, 2, 3, 4, 1, 2, 3, 4. 자, 그럼 요게 45도가 되겠죠? 네. 자, X가 3이다.
x가 3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하각은 45도보다는 좀 작죠. 작을 거예요. 한 30 몇 도 되겠죠. 모양새로 봐서 30 몇 도 정도 될 거예요. 요 각은 한 30, 한 5도 정도 될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5다. 예, 여기가 4니까 이게 4잖아요. 여기까지 4. 예, x가 만약에 5다. 예. 아, 그러면 45도보다 조금 더 커졌으니까 뭐가 됩니까? 45도보다는 분명히 커요. 예, 45도보다는 분명히 큽니다. 한 50, 한 2, 3도 되지 않을까? 예. 뭐 예를 들어 52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예. 이렇게 보면은 각도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전기하는 사람은 정확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 각도 찾는 방법이. 자, 요 각도 찾는 거죠? 자, 각도 알고 싶어요 그랬어요. 각도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으니까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함수 관계니까 등식, 즉 방정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퀄의 맨 왼쪽에다 갖다 놓으면 돼. 알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산기 있죠? 여기로 갈게요. 그럼 이렇게 계산기에 보시면 여기에 숫자가 나타나는 데가 1, 2, 3, 4 나오는 것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키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버튼이.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가 1, 뭐 2, 3, 4 뭐 이렇게 예, 있어요.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이걸 갖다가 뭐가 돼? 넘버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넘버키. 예, 숫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펑션 키. 예, 펑션 키. 요거는 기능 키라는 거예요. 기능.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디스플레이. 예, 디스플레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계산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떤 거는 여기 상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second flow. 예, ENT라고 써놨나? 아마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쉬프트인가? 뭐 이렇게 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누르면 이제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네 줄이 네 개가 세 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세 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능이 요가 이제 기능이니까 기능이 몇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기능은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쓰는 것은 도톰하게 튀어나온 거는 많이 쓰는 기능이고요. 자주 쓰는 기능이고요.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오면 TAN 그러면 뭐가 돼? 탄젠인데요. 요 밑에 바닥에 탄젠 해놓고 마이너스 1 이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2키로 되어 있는 계산기든가 2키로 되어 있는 계산기든가 뭐 자기가 선택하면 되겠죠. 자기 거를. 그걸 누르면 요게 동작한다는 거. 요 기능이 동작한다는 거고 요거를 안 누르면 위에 기능이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칠판에 해놓은 이 계산기를 예를 든다면 얘는 몇 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4개, 3개, 12개니까 24개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24개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밑에 기능을 쓰고 싶을 때는 얘를 눌러줘야 되고요. 아니면 안 눌러주면 위에 기능이 되는 거죠. 튀어나온 기능이 써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요거를 구할 때, 부하각을 구할 때 탄젠트를 눌러주는데 그냥 누르면 안 돼요. 탄젠트에 요렇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우리가 읽을 때 이제 아크 탄젠트라고 하는데 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요걸 누르면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모에다가 밑변 탄젠트는 뭐예요? 탄젠이란 말 자체가 높이가 밑변보다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때에 요렇게 놓고 4하고 여기다가 3을 넣으면 4하고 3이다. 자, 즉 꼭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걸 기준이니까 1로 보셔도 돼요. 예. 이게 1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1이면 얘는 1보다 작죠? 0.75. 그럼 1분의 0.75가 0.75죠? 그래서 자, 지우개 좀 가지러 갈게요. 자, 이래가지고 뭐 누르시면 이퀄 하고 누르면 각도가 나와요. 어디에 나온다? 디스플레이의 각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다 연습 한번 제가 지금 계산기를 안 갖고 와가지고 좀 그런데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여기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눌러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거는 뭐가 됩니까? R도 이 X4고 X도 4다. 자, 그러면 요 각도가 몇 도가 될 거냐? 각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Shift 또는 세컨드를 누르고 세컨드를 누르고 탄젠을 누르면 이렇게 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가로를 쳐야 되겠지만은 뭐 계산기마다 다 달라서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4. 밑에가 항상 뭐가 돼요? R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위에가 X예요. 예, 4.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차피 4분의 4는 1이니까. 예. 또는 아크 탄젠 1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그럼 몇 도가 떨어져요? 45도. 아, 현재 그러면 45도니까 어떻게 표현이 돼야 돼요? 부하가 달라고 하는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의 양이 같구나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이제 요다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엔 아까 뭐 했어요? x가 3이었었죠? 요거는 뭐가 돼요? 4였죠? 그러면 시타는 아크 탄젠 나타나고 그 다음에 4분의 3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암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0.75 4분의 3이 0.75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에 각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보나마나 얘는 뭐가 됩니까? 45도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눌러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아크 탄젠 4분의 아까 얼마 했었죠? 5였죠? 예, 5. 이렇게 되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1.25 정도 되나요? 예, 1.25. 5 나누기 3은 1.25인가? 자, 1.25. 이렇게 해도 뭐가 됩니까? 각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30 몇 도가 될 거고 요거는 뭐 50 몇 도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하각만 가지고도 수용가가 요구하는 유효전력의 크기가 얼마다, 무효전력의 크기가 얼마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각이 작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자, 부하각이 작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X값이 45도, 45도가 X값하고 R값이 같은 거니까 부하각이 작다 그러면 R이 크고 X가 작으니까 수용가가 유효전력을 많이 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고 부하각이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용가가 무효전력을 많이 달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주문하는 거니까. 응?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뭐가 돼요? 역률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좀 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부하각까지 우리 찾는 법을 해보니까 자꾸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